안녕하세요. 저 예전부터 부동산 시대가 가고 미술 시장이 그 미술품 거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신문 기사가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10월 12일 매일경제신문인데 자 10월 12일 매경 신문인데 코로나 쇼크 벗어나 미술 경매 시장 바닥 찍었다라는 기사인데 이, 이 신문 기사 전에 9월 8일 그러니까 9월 10일쯤에 인쇄된 한국경제신문회가 이제 한국 미술 시장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때쯤에는 이제 경매사 미술품 경매 시장의 그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때는 이제 8월 9월 이제 2차 코로나 유행으로 굉장히 뭐 저도 할부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미술품 근데 9월 초에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온라인 미술품 경매가 497%, 약 500% 증가해서 6배 규모로 확대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경매는 6배가 증가를 했다. 그게 9월 초 기사고 미술품 경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오프라인 경매란 말이죠. 10월 초가 되니까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 시장도 다시 이제 살아나서 10억이 넘는 미술품들이 이제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아무튼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증가 그래프가 여기 보이죠? 쭉쭉쭉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쳐보면 매경, 코로나, 미술 경매 이렇게 키워드 치면 매경 기사가 딱 떠요. 코로나 쇼크 미술 경매 시장 뭐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 치면은 이 신문이 뜨니까 이 신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제 고리들이라는 브랜드하고 연관돼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부동산 규제하고 주식 시장의 그 세금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하고 주식 수익 세금 문제, 그래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유동 자금이 미술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읽어보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주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중 유동 자금이 미술품 경매 시장으로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고 분석한다. 큰손 컬렉터들이 돌아오고 있는 데다가 새로 유입된 젊은 컬렉터들이 가세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예측도 나온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뭐 등등등 쭉 나가요. 쭉 나가다가 근데 이제 이 신문에서 K옥션 관계자가 한 말이 뭐냐면 환금성이 높아서 미술품 경매로 오는 젊은 컬렉터가 늘고 있으며 특히 중저가 작품에서 높은 낙찰률을 보인다. 여기서 중저가가요 1억 전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제 그림 가격이죠. 중저가가. 물론 지금도 저는 중저가죠. 왜냐면 몇 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유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 생존 작가의 미술품의 장점 말씀드렸죠. 뭐냐면은 세금이 없고 상속세가 없어요. 그 신고 의무가 없고. 그래서 이게 생존 작가들의 작품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재산을 넘기는 그런 좀 방식으로 또는 뭐 돈 세탁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활용을 하니까 바로 그 세금 부분을 활용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유원 작가가 예전에 2007년 미술품 시장 경매가 꺼질 때 작품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던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이우원 작가 작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한국 생존 작가 중에서 국제적으로 안정감 있게 가격이 형성된 작가가 이우원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김환기 선생은 있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작품이 계속 생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비싸게도 이제 뭐 100억대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우원 작가는 이제 10억대란 말이죠. 그 20억 넘기까지 했던 걸로 제 기억해요. 2006년, 7년 그때 미술시장 한참 올라갈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로서는 그리고 제 미술에 투자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신 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이 작가의 고리들의 작품은 안정적으로 작품이 공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거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면 이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그림을 황금성뿐만이 아니라 그 담보대출 그 어떤 캐피탈 회사까지 운영을 하면서 고리들 그림은 황금성뿐만이 아니라 그 미술품 담보대출도 즉각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리들 미술 작품은 임대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쇼타임을 1층 전시장 2층 작업실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지금 점심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잠깐 왔는데 하던 얘기가 뭐였더라? 그래서 제 작품은 임대를 원하는 즉 단기 임대 그림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전시하고 임대를 원하는 층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이 점점 더 예뻐져야 되겠죠. 제가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 판화까지 만들 생각이거든요. 제 그림은 우주 공간에 별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 홀로그램 방식으로 제작을 하면 굉장히 지금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 초월할 정도의 그 어떤 그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홀로그램 그러니까 아트 상품으로 제작도 하고 또 홀로그램 기법으로는 진품이라기보다는 좀 고급 그 정도를 또 이렇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도 할 건데 아무튼 고리들 작가 그림은 임대를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저는 임대료를 24%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곳에 임대를 한다면 좀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해서 아니면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하더라도 제가 좀 덧붙여서 그러니까 12%에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빌딩에 그 작품 가격의 15% 정도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제 돈을 12%를 얹어서 24%를 제 그림 소유자한테 주는 제가 24%를 계속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부사장이 오면서 논의를 해봤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림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죠. 임대를 원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제 그림을 담보대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임대나 담보대출 계약을 1년짜리나 2년짜리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더 많은 컬렉터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겠냐. 이제 거기까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어쨌건 미술품이라는 건 환금성도 좋아야 되는데 이 환금성이라는 것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그림값이 올라가고 있고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이제 한국 미술이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 이 흐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우환 작가밖에 없다라는 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걸 형성을 못한 거예요. 이우환 작가님 현재 그 연세도 많으시고 작품 양도 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우환 작가를 뒤이어서 한국 미술 시장에는 고리들이 있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마음이 바쁜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컬렉터뿐만 아니라 해외 컬렉터들도, 왜냐면 한국 미술 시장이 이렇게 뜨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 그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서게 되고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이제 제 그림 가격도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게 되고, 요게 제 생각에는 이제 2년 이내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러시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아, 네네. 결론적으로 제가 전부터 얘기했던, 어, 전 세계 이제 기축 통화가 디지털 화폐가 될 거란 말이죠. 일명 코인 방식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금이 금이 달러의 가치를 지켜주었듯이 그 무언가가 자기 돈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식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인간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금융권에서는 그것을 뭔가를 설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금융권의 우리 통화는 기축 통화는 뭐 어디 뭐 지하 자원을 담보로 하고 있다 뭐 등등등. 뭐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담보로 해서 이렇게 코인을 만들듯이 전자화폐라든가 코인들이 뭔가를 담보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금의 시대는 간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림이 그것을 가장 많이 담보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계 표준, 국내에서도 이제 아직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 히든 카드로 이렇게, 어, 뭐라 그러지? 숨겨져 있는,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 않은 작가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안정감을 획득하면서 이제 제가 제 그림이 어떤 표준이 돼야 되거든. 어떤 그 담보 가치가 형성될 정도의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한번 그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제 그림이 세계 통화량까지도 담보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얼마가 될 것이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으니까 그만 얘기할 것이 하고 싶고, 자꾸 이제 지금은 점점 더 그 꿈에 다가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그게 진짜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그게 바램이었고 꿈일 때는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겁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세계 금융권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